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게 하라. 소문 전략. 소문이라는 무형의 힘은 종종 사람들의 일상과 조직, 사회 전반에 크나큰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한낱 아니 땐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들려온 정보가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많은 사람의 입을 타고 퍼져나갈 때 그 영향력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소문 전략은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혹은 교묘하게 활용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소문은 누군가의 위도에 따라 세상에 풀려났을 때 위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오늘은 소문 전략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그에 대응해야 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여러 실제 사례와 심리학적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문이란 무엇인가? 소문은 대체로 공식적인 확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말한다. 소문은 누가 처음 말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원래의 내용이 많이 축약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변형되기도 한다. 또 소문에는 보통 놀라움을 자아낼 만한 요소가 포함된다.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진부한 내용보다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에 더욱 호기심을 느끼며 전파 과정에서도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져 과장되거나 극적으로 꾸며지기 쉽다. 심리학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동기를 다양하게 분석한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 불안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흠집내려는 목적 등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소문은 다양한 계기로 생성되고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입담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소문의 전개, 축소와 과장. 소문이 퍼져나가는 과정에는 흔히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는 내용의 축소, 둘째는 내용의 과장이다.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입으로 전달하게 되면 처음에 담겨있던 세부 정보나 복잡한 맥락이 점차 생략된다. 소문을 옮기는 사람이 굳이 이 정도 디테일을 말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줄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결국 5명 정도만 거쳐도 원본 내용의 대부분이 줄어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축소와 대조적으로 핵심 주장이나 자극적인 부분은 되레 지나치게 극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공되면서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약간씩 양념을 치곤 한다. 누가 그러더라 또는 확실히 들은 건 아니지만 같은 말을 덧붙이면서도 정황은 더욱 자극적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경향 때문에 소문은 전파되면서 크고 작은 방향으로 변형되어 결국 처음엔 A라는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B나 C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소문은 불안정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축소와 과장이 반복되며 폭발력을 갖게 된다. 소문 전략이란 무엇인가? 소문 전략이란 의도적으로 소문을 조작하거나 퍼뜨려 특정 대상인 먹잇감에게 불이익이나 타격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때로는 조직 내에서 경쟁자를 몰락시키거나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물론 윤리적 법적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전략임에는 틀림없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소문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소문의 내용이 완전히 허무맹랑하다고 의심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실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워한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작은 불씨를 크게 부풀려 먹잇감의 이미지나 명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 전략의 실행 단계 1. 적절한 대상 고르기. 소문을 통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이 소문을 퍼뜨렸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직자나 조직의 임원처럼 명예와 신뢰가 핵심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사생활 스캔들이나 윤리적 비난으로 쉽게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이미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나쁜 소문을 덧붙여도 기대할 만큼의 타격이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2. 거의 근거가 없으면서도 충격적인 소문 만들기. 소문이 퍼지려면 사람들이 솔깃해할 만한 이야기여야 한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성적 스캔들, 경제 비리, 가족 문제, 종교 문제 등 사회적으로 강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은 사실 술 중독자라는 말이 있다. 그가 회사 돈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더라. 저 사람은 어떤 단체와 연루되어 있다. 같은 주장은 충분히 구미를 당길 수 있다. 단, 너무 구체적이거나 쉽게 입증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은 오호를 했다 처럼 단언하는 방식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추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같은 애매한 어투로 암시를 주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3. 은밀하고 교묘하게 소문 전파하기. 소문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퍼뜨리는 사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누군가가 저 사람 공공연히 X씨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던데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정작 그 소문이 파급력 있게 확산되기 전에 출처가 폭로되어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다.
수다스럽지만 평소 신뢰받는 사람에게 슬쩍 흘리기, 조직 내 영향력 있는 인사, 혹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진 이를 통해 전달하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등의 공범자 의식을 조성하며 설득력 높이기, 확실한 팩트처럼 단언하기보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 식으로 말하기,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소문은 전달자 스스로도 100% 확신하지 않지만 정말이라면 충격적일 수 있다 라는 형태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불안은 이렇게 조성된 모호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4. 소문 전략의 성패 가늠하기. 소문이 계획대로 퍼져서 먹잇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문의 지속성과 파급력이 여러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먹잇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갑작스러운 해명 기자회견, SNS의 장문의 변명들,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이미지 세탁 등 대중의 관심도, 소문이 더 흥미로운 새 이야기로 덮이기 전에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되었는지 등 소문이 제대로 먹혀들어 대상이 심각한 공경에 빠졌다면 전략을 가동한 사람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셈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부메랑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소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소문 퍼뜨린 본인이 역풍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문 전략의 위험성, 역풍과 법적 문제. 소문 전략은 여러모로 양날의 칼이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의도가 추적당할 위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집단 내에서 소문을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유포한 사람이 폭로되는 순간 그 사람이 입을 도덕적 신뢰도 측면에서의 타격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감시나 윤리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문 전략이 발각될 시에는 직장에서의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문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대가 되었다. SNS나 메신저로 순식간에 퍼지는 루머는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악용하기 더 쉬워진 반면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IP 추적 등으로 출처를 밝혀낼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방어 혹은 대처, 루머 대응법, 소문 전략에 의해 피해자가 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개 전문가는 초기에 신속하고 분명한 해명을 권장한다. 무작정 침묵하거나 설마 내가 그런 소문에 휘둘리겠어? 라고 방치하면 소문은 더 자극적인 형태로 부풀어 오를 수 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혹은 사실이라도 맥락이 왜곡되었음을 증명한다. 시도 자체가 쉽지 않지만 내부 협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유포자를 찾아내면 역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다. 가까운 동료나 친구에게 미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과도한 루머가 돌 때마다 적극 해명해줄 수 있는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결국 소문 전략에 맞서 싸우려면 피해자도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해야 하며 세심하게 여론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문의 그림자, 그리고 그 너머. 소문은 한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한 조직에 대한 불신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다. 동시에 근거가 약하거나 쉽게 반박 가능한 내용이라면 반짝 소음을 일으키고 사그라질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기도 하다. 소문 전략을 교묘히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전략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소문은 그와 정반대 선상에서 여전히 자극성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대부분의 사람은 가십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의 재미가 커질수록 사실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인간적 약점을 노리는 것이 바로 소문 전략의 강점이자 우리의 경계심이 필요한 이유다. 결국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속담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상징한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날조된 내용도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인간의 말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간다. 이 글에서 살펴본 여러 예시들은 소문 전략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러한 루머가 특정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사의 또 다른 이면이다. 그러므로 소문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위험을 수반한다. 한편으로는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의 리스크가 뒤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이 성공한다 해도 결국 누군가를 은밀하게 파멸시키거나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소문은 한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다 라는 말처럼 그 파급력을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우리 스스로가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근거 없는 말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다.